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뭘 바꿉니까? 달러입니다. 일본 가도 달러 바꿉니다. 유럽 가도 달러 바꿉니다. 동남아 가도 달러 바꿉니다. 왜 원화를 직접 안 바꿉니까? 환율도 뭘 기준으로 합니까? 달러입니다. 원 대 달러, 엔 대 달러, 유로 대 달러. 모든 게 달러입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국제거래도 달러로 합니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삽니다. 원화로 살까요? 아닙니다. 달러로 삽니다. 중국이 브라질에서 콩을 삽니다. 위안화로 살까요? 아닙니다. 달러로 삽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씁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희문 씨는 생각합니다. 왜 달러일까? 미국이 강해서?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유럽도 강합니다. 중국도 강합니다. 일본도 강합니다. 하지만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오늘은 왜 달러가 세계의 기준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될 겁니다. 먼저 기축통화가 정확히 뭔지 알아볼까요?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화폐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고 쓰는 돈이죠. 부산에 사는 40대 무역업자 박수출 씨는 미국에 물건을 팔리다. 받는 돈은 달러입니다. 중국에도 팔리다. 받는 돈은 달러입니다. 유럽에도 팔리다. 받는 돈은 달러입니다. 모두 달러로 받습니다. 왜? 달러가 기축통화니까요. 대전에 사는 경제학자 정진실 씨는 설명합니다. 기축통화는 세계의 공통 언어입니다. 영어처럼요. 전 세계가 달러를 알아듣습니다. 첫 번째 진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입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서 44개국이 모였습니다.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회의 결과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정합니다. 달러 35달러는 금 1온스와 교환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 돈은 달러에 고정합니다. 광주에 사는 역사학자 이과거 씨는 설명합니다. 당시 미국이 전 세계 금의 7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력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쟁 피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겁니다. 달러가 금과 연결됐습니다. 달러는 금만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금융 전문가 최채재 씨는 말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 1971년 금 태환 중단. 하지만 달러는 살아남았습니다. 1971년 미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금 보유량보다 달러를 더 많이 찍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눈치챘습니다. 프랑스가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독일도 영국도 요구했습니다. 미국 금이 바닥났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달러와 금의 태환을 중단합니다.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경제학 교수 김충격 씨는 말합니다.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달러는 이제 금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신용만 믿어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달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부산에 사는 국제경제 전문가 박생졸 씨는 설명합니다. 미국이 똑똑했습니다. 석유를 장악했으니까요. 세 번째 진실,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1970년대 미국은 중동 산유국들과 협상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요. 협상 내용.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판매합니다. 미국은 사우디를 군사적으로 보호합니다. 사우디는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합니다. 이게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대전에 사는 에너지 전문가 정성유 씨는 설명합니다. 전 세계가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석유 없이는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달러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석유를 삽니다. 원화로 살 수 없습니다. 먼저 원화를 달러로 바꿉니다. 그 달러로 석유를 삽니다.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똑같습니다. 광주에 사는 무역업자 이필수 씨는 말합니다. 달러 없으면 석유 못 삽니다. 석유 없으면 경제가 멈춥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달러를 쌓아둡니다. 미국은 천재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진실, 달러는 세계 외환 보유액의 60%입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들고 있는 외환 보유액, 달러가 60%, 유로가 20%, 엔화가 6%, 파운드가 5%, 위안화가 3%, 기타가 6%, 압도적으로 달러입니다. 인천에 사는 중앙은행 관계자 최보유 씨는 설명합니다. 한국은행도 외환 보유액 4,200억 달러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60%가 달러입니다. 2,500억 달러죠.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있을까요? 서울에 사는 국제금융 전문가 김한전 씨는 말합니다. 첫째, 국제거래에 필요합니다. 둘째, 환율 방어에 필요합니다. 셋째, 위기 때 달러가 가장 안전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세요. 모두가 달러를 찾았습니다.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강세였습니다. 안전자산입니다. 부산에 사는 투자자 박익기 씨는 말합니다. 위기 때마다 달러를 삽니다. 가장 안전하니까요. 다섯 번째 진실, 국제 무역의 88%가 달러입니다. 전 세계 무역 거래, 달러가 88%, 유로가 6%, 엔화가 3%, 기타가 3%, 거의 모든 거래가 달러입니다. 대전에 사는 무역회사 대표 정거래 씨는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중국한테 부품을 팝니다. 중국 돈인 위안화로 받을까요? 아닙니다. 달러로 받습니다. 왜? 달러가 안전하고 어디서나 쓸 수 있으니까요. 위안화를 받으면 다시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번거롭습니다. 처음부터 달러로 받는 게 편합니다. 광주에 사는 수입업자 이편리 씨는 말합니다. 독일에서 기계를 삽니다. 유로로 살까요? 아닙니다. 달러로 삽니다. 독일 회사도 달러를 선호합니다. 전 세계가 달러로 통합됐습니다. 여섯 번째 진실, 미국은 달러로 세계를 통제합니다. 미국은 달러를 무기로 씁니다. 경제 제재가 대표적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했습니다. 어떻게? 러시아 은행들을 SWIFT에서 퇴출시켰습니다. SWIFT는 국제 송금 시스템입니다. 달러 거래가 안 되게 막은 겁니다. 인천에 사는 국제정치 전문가 최재재 씨는 설명합니다. 러시아는 달러 거래가 막혔습니다. 석유를 팔아도 달러를 못 받습니다. 물건을 사려 해도 달러로 못 삽니다. 경제가 마비됐습니다. 이란도 똑같습니다. 북한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SWIFT에서 퇴출시키면 그 나라는 국제무역을 거의 못합니다. 서울에 사는 정치학자 김권혁 씨는 말합니다. 달러는 미국의 힘입니다. 군사력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전쟁 안 하고도 나라를 무릎 꿇립니다. 부산에 사는 경제평론가 박불공 씨는 비판합니다. 미국이 달러로 세계를 지배합니다. 미국 마음에 안 들면 SWIFT에서 쫓아냅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진실, 한국은 달러 부족하면 위기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한국의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기업들이 달러 빚을 못 갚았습니다. 은행들이 파산했습니다. IMF한테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60대 김기혁 씨는 말합니다. 금 모으기 운동했습니다. 국민들이 금반지를 내놨습니다. 달러가 필요했으니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습니다.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9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60% 폭등입니다. 광주에 사는 수입업자 이고통 씨는 말합니다. 수입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서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에 구걸했습니다. 달러를 빌려주세요.
미국이 300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통화 스와프입니다.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인천에 사는 경제학자 최종숙 씨는 말합니다. 한국 경제는 달러에 종속돼 있습니다. 달러 없으면 무너집니다. 여덟 번째 진실,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습니다. 미국은 특권이 있습니다. 달러를 무한정 찍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미국이 5조 달러를 찍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한국 GDP의 3배입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을 겁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괜찮았습니다. 왜? 서울에 사는 통화정책 전문가 김특권 씨는 설명합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가 씁니다. 미국이 찍은 돈이 전 세계로 퍼집니다. 인플레이션도 전 세계가 나눠 짊어집니다. 미국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받습니다. 부산에 사는 경제학자 박불공 씨는 비판합니다. 미국은 돈 찍어서 전 세계 물건을 삽니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해서 물건을 만듭니다. 미국은 종이 찍어서 가져갑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걸 달러 패권이라고 부릅니다. 대전에 사는 국제정치 전문가 정패권 씨는 말합니다. 달러 패권은 미국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게 있는 한미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진실, 도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는 1999년에 나왔습니다. 달러에 도전하려고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위안화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하려고 합니다. 2015년 IMF가 위안화를 특별인출권 통화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위안화는 외환 보유액의 3%밖에 안 됩니다. 광주에 사는 중국 경제 전문가 이도전 씨는 말합니다. 중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화는 자유롭게 교환이 안 됩니다. 중국 정부가 통제합니다. 신뢰가 부족합니다.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이 너무 큽니다. 정부가 인정 안 합니다. 인천에 사는 암호화폐 전문가 최가상 씨는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기축통화가 될 수 없습니다. 안정성이 없습니다. 결국 달러는 여전히 왕입니다. 열 번째 진실, 달러 패권은 언젠가 끝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축통화는 바뀝니다. 17세기는 네덜란드 길더였습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는 영국 파운드였습니다. 20세기부터 지금까지 미국 달러입니다. 평균 100년입니다. 달러는 194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80년 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역사학자 김순환 씨는 말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영원한 패권은 없습니다. 미국도 언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35조 달러입니다. GDP보다 많습니다. 중국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GDP가 미국의 70%까지 왔습니다. BRICS 국가들이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부산에 사는 미래학자 박변아 씨는 예측합니다. 20년에서 30년 안에 달러 패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극화된 통화 시스템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에 사는 현실주의자 정당분간 씨는 말합니다. 아직은 달러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달러가 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세요. 자산의 20에서 30%는 달러로 들고 계세요. 미국 주식, 미국 국채, 달러 예금 등. 둘째, 환율을 주시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으면 달러가 비싼 겁니다. 1,200원 아래면 달러가 싼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세요. 셋째, 달러 강세 시기를 파악하세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세입니다. 미국 경제가 좋으면 달러가 강세입니다. 이때는 달러 자산을 늘리세요. 넷째, 무역업 하시면 환해지하세요. 환율 변동으로 손해보지 않게 보험 들으세요.
다섯째, 장기적으로 다변화하세요. 달러만 믿지 마세요. 유로, 엔화, 금도 분산하세요. 여섯째, 한국 정치에 관심 가지세요. 한국 정치가 불안하면 원화가 약해집니다. 달러가 강해집니다. 일곱째, 미국 정치를 지켜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달러 정책이 바뀝니다. 여덟째, 위기 때 달러를 들고 계세요. 전쟁, 금융위기 등 위기 때 달러가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인 10가지 이유. 첫째, 브레튼 우즈 체제. 1944년 44개국이 달러를 기축 통화로 지정. 둘째, 금 태환 중단에도 생존. 1971년 금 연결 끊어도 살아남음. 셋째, 페트로달러 시스템.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거래. 넷째, 외환 보유액 60%.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다섯째, 국제 무역 88%. 거의 모든 거래가 달러. 여섯째, 경제 제재 무기. SWIFT 퇴출로 나라 무릎 꿇림. 일곱째, 달러 부족하면 위기. 한국은 1997년, 2008년 위기. 여덟째, 무한정 발행 가능. 미국만의 특권, 세계가 인플레 분담. 아홉째, 도전자 있지만 약함. 유로, 위안화, 비트코인 모두 부족. 열째, 언젠가 끝날 수 있음. 역사상 기축통화는 100년마다 교체. 달러의 힘. 외환 보유액 60%. 국제 무역 88%. 석유 거래 100%. 안전자산 1위. 도전자 현황. 유로 20%. 유로존 위기로 약화. 위안화 3%. 자유 교환 불가. 엔화 6%. 일본 경제 침체. 비트코인 기축통화 불가능. 우리의 대응. 첫째, 달러 자산 20에서 30% 보유. 둘째, 환율 1200원에서 1400원 주시. 셋째, 달러 강세기 파악. 넷째, 무역업은 환해지. 다섯째, 통화 다변화. 여섯째, 한국 정치 관심. 일곱째, 미국 정치 주시. 여덟째, 위기 때 달러 보유. 세계는 달러로 묶인 거대한 시스템.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입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국제 무역을 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외환 위기를 막으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80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로 세계를 통제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SWIFT에서 퇴출시킵니다. 돈을 찍어도 전 세계가 인플레를 나눠 짊어집니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달러를 이해해야 살아남습니다.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세요. 환율을 주시하세요. 위기 때 달러가 가장 안전합니다. 20년에서 30년 후 달러 패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러가 왕입니다. 달러를 이해하는 사람이 세계를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